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진실 논쟁 편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조선 총독부가 한국의 역사를 박밀 작업을 했느냐, 아니면 오바된 내용이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직까지 유튜브에 여러 가지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조선 총독부가 저렇게 많은 한국의 역사서를 박밀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당연히 했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과연 저것이 얼마만큼 진실이냐 하는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정보인지, 과연 일제는 우리나라 한국 사서 20여만 권을 압수 불태웠느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5년 10월 4일자 신문인데요. 조선일보에서 일제가 한민족 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사서 20여만 권을 압수 불태웠다. 그리고 이제 사료 수집가의 이야기를 쭉 들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계속 이제 역사 강의를 하는 분들도 언급했고요. 많은 이야기가 이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뭐 우리 국민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일제는 이제 20여만 건의 사설을 압수하여 불태웠느냐 하는 이 진실의 문제.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절대로 태운 적이 없다라고 이제 뭐 일본 편을 두둔하든지 일제를 두둔하든지 그런 쪽에 이야기가 있고, 뭐 어떤 면은 자기가 마치 이제 정의의 기사인 양 나타나 가지고 일제는 저렇게 우리나라 사설을 불태운 적이 없다라고 또 주장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어떤지 여러분들 한번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분 누군지 아시죠? 이제 시민 강자 뭐 한 번씩 이제 뭐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한국사라든지 유사 역사학 비판이라든지 책을 내 가지고 저 책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겁니다. 학자가 아닌 사람이 썼는데 학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관련된 카르텔 정치인들도 저걸 들어가지고 한 단고기만 나오면 유사역사기다라고 말이 입에 씨가 붙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나오는 배경이 저 양반이 쓴 저 책 때문이죠. 저기에 보면 뭐냐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일명 민족사학계의 주장은 다 가짜다, 유사사기다라는 겁니다. 만들어진 한국사다. 뭐 치우도 만들어졌고 주신도 가림토도 환단고기도 다 가짜다. 뭐 이런 쪽에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보면요. 저기에서 이제 저 양반이 전국을 다니면서 또 책에다가 뭘 했냐면, 조선 총독부는 우리나라 역사서를 저렇게 소각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한바들 유사사가는 놈들이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다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이분을 추종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글 활동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가만히 있는데 보면요. 처음 잘 나갈 때 이 양반이 이제 인터넷 글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저 이야기를 듣고 저게 저 책에 있는 내용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사학기가 진짜 유사사학이고, 지금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진짜 말 그대로 아주 실정사학을 열심히 하는 진짜 역사학자들이라는 쪽으로 시민들도 이제 시민사학자들, 일명 지금의 강단사학자들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의 논리를 제 양반이 써가지고 그동안 인터넷에 많이 달궜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치우는 사람이 저기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저 양반이 그동안 실수한 거, 잘못 알고 있는 거, 이런 것을 많이 짚어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뭐 차고 넘치니까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양반이 또 어떤 자료를 내놨냐. 물론 이 양반이 찾아낸 자료 아닙니다. 찾으면 다 나오는 건데, 1910년 11월에 조선 총독부가 조선을 잡아먹고 난 뒤에 관보를 발표하는데, 저기 보시면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 때 많이 종종 인용을 하죠. 보면요. 51종의 서적 압수 목록이 이제 발표됩니다. 이제 나오는데, 저기에 이제 여러분들 51종 서적이다 보니까 이제 저 책을 쓰신 양반은 어떻게 주냐. 책이 51종이지 무슨 20만 권이냐. 이렇게 이제 또 공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51종 20만 권 같이 연결해가지고 51종에 20만 권이다 하는데, 이제 조선 총독부 간부에서는 약 51종의 책 이름이 나옵니다. 저기는 역사, 앞에는 역사책이고 뒤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그 조선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내용, 약간 민감한 내용, 뭐 독립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애국을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기독교 사상 중에 약간 위험한 내용, 이런 내용 책자는 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말 그대로 압수 목록입니다. 거기 이제 그 이름이 총 책이 몇 건이냐면 51종입니다. 51개, 51가지 어떻습니까? 책 이름이 나오는데요. 한번 역사서에 관련된 또 문화에 관련된 책을 한번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초등 대학 역사, 보통 교과 동국 역사, 이제 신정 동국 역사, 대동 역사략, 대한신지지, 대한지지 쭉 해가지고 이런 책 이제 소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신채호 선생이 을지문덕, 한문본하고 이렇게 한글본, 국문본, 그리고 애국전시라는 이런 책이 한 51권 이름이 쭉 나오면서 저 책은 반드시 압수하라고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법으로 끌고 나가는 거죠, 보면요. 근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 다 아시겠지만 또 저기 앞에 위쪽에 보시면 저것이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은 많진 않은데 물론 소학까지 나오죠. 왜 소학까지 여러분들 그러든지 아시겠습니까? 소학을 읽어본 사람만이 알죠. 소학이라든지 쭉 보시면 자, 저 앞에 이제 보시면 앞쪽에 이제 교과서는 말 그대로 교과서입니다. 국사 교과서격이에요. 저런 교과서,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 자기들이 만든 조선사를 쓰기 전에 우리나라에 있던 그런 역사서를 교과서를 어떻습니까? 끌어들이는 것이 쉽게 말하면 압수를 하는 겁니다. 대한지국에서 출판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다 압수하죠. 물론 여기에 압수 목록 말고 나머지 책은 더 많습니다. 단지 이제 관보에 발표된 것은 이렇게 앞에 몇 가지 이제 국사서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역사에 관련된 인물이라든지 애국정신 이런 건 어떻습니까? 다 압수를 하게끔 조선 총독부에서 관보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바로 문정창 씨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몇몇 인터넷에 뜨는데요. 자, 이제 그 진실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정창 씨는 1899년 경상남도 동래현, 지금 부산이죠 보면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동명중고등학교 졸업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 경상남도청,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 등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관직에 있었죠 보면요. 관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조선 역사 사료를 어떻습니까? 많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조선 총독부 관료로 이제 부역하면서요. 한 3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일명 말 그대로 친일파라고 이제 명단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양반이 친일파 명단에 올라가 있지만은 또 중요한 건 뭐냐? 광복 후에 자기가 그게 몸담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그 30년 관료 생활하면서 조선 총독부에서 모은 그 역사책, 우리에게는 안 알려진 그 역사책에 대한 내용을 자기는 글을 써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광복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역할을 자기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1976년 환단고기에 어떻습니까? 이제 북한에서 들고 내려오셨던 이유립 선생, 바로 계윤수 선생의 이제 어떻습니까? 제자였죠. 그리고 안호상 박사, 유봉영, 임성국, 박창암, 박신 이런 분들과 역사찾기 협의회를 결성해가지고 국사 바로잡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2월 18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 또 이 정보를 모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식민사학자들 논리에 부합을 해가지고 이 이제 문정창 씨를 공격합니다. 친일파라고. 과연 어떤 사람이 친일파인지 오늘 이 동영상에서 오늘 결정이 날 겁니다. 자, 이 양반은 이제 말 그대로 30년 동안 조선 총독부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그 제업 자기가 광복 후에 어떻습니까? 참여를 하면서 역사를 써가지고 우리 역사의 본래의 이렇게 내용을 알리는 쪽으로 이 양반은 삶을 살다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역사의 복원의 뜻을 같이 해줬던 이제 안호상 박사 이런 분들, 임성국 씨, 박창암 장군 이런 양반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역사학계의 젊은 애들이 안호상 박사라든지 이런 양반들 전부 다 유사사학이라고 아예 논문을 써댑니다. 대단히 나쁜 놈 새끼들 많아요. 버리장머리 더럽고 안 된 놈, 이렇게 더러운 놈들. 나이도 몇도 안 된 놈들이 이제 요즘 논문 쓰면서 안호상을 어떻습니까? 유사사고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성국 임성국 박창암 이런 박창암 장군도 많이 이제 씻고 그러죠 보면요. 군부의 세력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잡으려 했다. 이런 개소리하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요. 글도 쓰는 놈들이 있고. 임성국 씨는 여러분들 아시죠? 보면 한당국이를 이제 여러분들 쉽게 말 이제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죠. 한당국이라 책을 내신 분. 제 양반은 이제 머리가 대단히 좋아가지고 한자 원문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강단사학자들, 식민사학자들하고 싸우면 제 양반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제 양반은 우리나라 역사문을 그대로 달달달 외워 그대로 앞에서 어떻습니까? 원문을 가지고 강의해버린 사람입니다.
임성국 교수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쩔쩔매고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성국 씨가 모통이 커가지고 엄청나게 가음 지르고 열받으면 어떻습니까? 쌍욕을 해버리고 개새끼들이라고 이런 쪽으로 강력하게 했던 인물이 여러분들 한당국이 내신 임성국 교수님입니다. 자, 저런 분들이 나름대로 역사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가 어떻습니까? 다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 몫이 지금 우리들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때 이제 문정창 이제 저분은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역사서를 써가지고 자기가 조선 총독부 관료로 있으면서 봤던 그 내용을 이 세상에 많이 밝혔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저 설을 직접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런 글을 올린 분이 있어요, 블로그에. 그런데 이 양반은 보면서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이런 글을 올리면서 앞에 그랬던 이런 양반들을 유사 사기라 주지 않은 그 양반의 논리에 넘어가가지고 이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학문과 저술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뭘 했느냐? 우리나라 이제 블로그 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일제가 날조한 반도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한사군이 한반도 내에 없었다거나 백제의 활동 무대가 중국 대륙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심지어 가야와 슈메르 문명의 유사성을 내세우는 등 한국사의 위인 학대의 주례가 있다. 누가? 문정장 씨가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저게 사실 아닙니까? 한반도 내에 한사군은 없었잖아요. 백제 활동 무대가 중국 대륙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렇게 자기가 동네 사학자라고 역사 블로그에 저런 글을 올리는 겁니다. 무식하면 어때요? 무식한 짓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했느냐? 여기 보시면 문정창의 한국사 연구의 뿌리는 일제 관료 시절 수집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만큼 이런 비판은 극히 모순적인 것이라 하겠다. 극히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극히 정상적이죠. 왜? 자기가 조선 총독부에 몸담았다는 그 지업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걸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때 연구했던 조선 총독부가 이렇게 감추고 드러내지 않았던 그 역사를 어떻습니까? 밝힌 건데 무엇이 극히 모순적이라는 겁니까? 비판할 수 있는 것이지. 맞잖아요. 당연히 맞는 건데 어떻습니까? 문정창 씨가 저렇게 글을 써가지고 일제를 공격하는 것은 뭐다? 극히 모순적이다. 그러면 조선 총독부에 쉽게 말하면 이제 근무했기 때문에 끝까지 조선 총독부를 옹호해야 되겠네. 그리 않으면 모순 아니겠네요. 참 웃기는 우리나라 사람들, 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여기 보시면 자, 이 양반을 또 뭐냐면 이 양반은 뭐다? 나중에 친일파라까지 또 글을 써놨습니다, 블로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친일파가 올린 뭐라 했느냐? 이제 끝에 요리 달았습니다. 이런 친일파가 올린 책 목록이 버젓이 있는데도 51종에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누가 추정했느냐? 문정창 씨가 어떻습니까? 추정했다는 겁니다. 일제가 저 책을 뺏어갔다고. 환빠 및 제야사학자들은 일제가 50종 20만 권을 불태웠다. 그중 역사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서 있었잖아요.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저 동네 사학자라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한심한 짓을 한 겁니까? 50종 20만 권 중에 그 중에 어떻습니까? 역사서 있었잖아요. 앞에 역사서 있었는데 그 역사서에는 여러분들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다른 데 강의 다 했죠. 그 역사서는 뭐죠? 제가 역사서를 봤잖아요. 그 역사서를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어서 조선 총독부에서 걷어들였다? 당군을 진짜로 사실로 써놨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에서 걷어들인 겁니다. 그런데 무슨 한심한 짓을 한 거예요? 정보를 모르면 저렇게 인터넷에 나름대로 자기가 역사학자라고 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또 일이 나옵니다. 보면 실제로 문정창은 친일파 인명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친일파다. 그래, 친일파 신문 일제 등재되어 있습니다. 왜? 30년 동안 조선 총독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당연히 친일파 아닙니까? 그런 뭡니까? 한번 보죠. 그런 그거 조선 총독부의 간부를 쉽게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봤죠. 그래서 문제는 이병도는 나쁜 놈이고 문정창은 착한 놈이 왜 된 것일까? 그 이유는 독립 이후의 행보이다. 문정창은 독립 이후에 많은 저서를 남겨가지고 어떻습니까? 다 제사학 관점에서 자기들의 사관의 논리와 함께 그런 이제 문정창 씨 책이 나왔기 때문에 뭐냐? 쉽게 말하면 문정창 씨를 욕을 안 얻어먹고 문제는 뭐냐? 똑같은 친일파인데 이병도는 친일파인데 뭐다? 욕을 안 얻어먹고 있다. 쉽게 말하면 문정창은 욕 안 얻어먹고 이병도만 욕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동네 사학자라는 분이 글을 썼습니다. 참 이게 나쁜 글이죠. 보면 나쁜 글. 여러분 문정창 씨가 왜 인정을 받았습니까? 강복 후에 30년간 조선 총독부에 근무했지만은도 뭐죠 보면요. 그 관료에 있으면서 일제가 상류는 어떻습니까? 드러내지 않은 그 책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을 써가지고 강북에 자기는 역사로서 어떻습니까? 바로잡는 것으로서 죄를
죄를 어떻습니까? 자기가 받겠다. 죄업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책을 썼는데 문제는 뭐다? 똑같은 친일파인데 이병도는 왜 욕하고 문정창은 욕 안 하느냐? 요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저렇게 글을 썼습니다. 참, 아이고, 좀뭐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죠?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수위는 그냥 조절하고 마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또 아셔야 될 게 뭐냐? 남당 박창하 선생입니다. 이분도 뭐죠 보면요. 이분은 일본 국내성 왕실 도서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약 1930년대 40년대. 국내성에 얼마만큼 우리나라 책 많이 가 있습니까?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사무 촉탁으로 근무하면서 책을 빼어내오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면요. 거기 있으면서 일본이 가져간 책을 전부 다 필사해가지고 들고 오잖아요. 중요한 사설을. 그래서 이 양반이 사설을 많이 들고 옵니다. 필사를. 근데 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학계에서 공개를 안 하고 어떻습니까? 국회 도서관이라든지 처박아 놓고 절대로 공개를 안 합니다. 아는 사람들만 몇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번역해가지고 지금 책으로 내고 있고 뭐 공부하는 사람 몇 사람 있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책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해요. 그러면서도 이 양반이 어떻습니까? 화랑색이라 나오니까 발칵 뒤집히는 것 같아요. 저기 위설하느니 개소리하는 놈들도 있고 보면요. 우리나라 학자들. 그래서 저런 참 남들에게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전하고자 했던 분, 저런 분들의 노력을 인정하지도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학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친일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친일파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대표적인 역사학계 친일파는 누구죠 보면요. 친일파 인명사전에 문정장 씨도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병도, 신석호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정장 씨 역사책은 쓴 건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친일파인 이병도, 신석호가 쓴 책은 어떻습니까? 배우는 이 두 양반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책을 한국사를 배우는 것은 한심한 게 아닙니까? 그죠? 이 양반들만 욕을 먹고 문정장 씨는 욕을 안 먹어서 나쁘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친일파라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단순하게 일본에 복역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친일파는 여러분 누굽니까 보면 매국노 수준입니다. 나라 역사를 팔아먹고 못된 짓 하고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친일파지. 그 일제 당연히 어떻습니까? 일본이 식민지하면서 어떻습니까? 일본에 거기서 뭐 부역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보면요. 물론 그런 분들 친일파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역사학계 친일파는 뭐죠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를 팔아먹은 매국노 수준의 그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병도 씨하고 신석호 씨 다 아시잖아요. 그럼 이 양반들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이병도 씨, 저 양반은 조선 총독부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그런 또 개소리 했잖아요. 옛날에 보면요. 여러분들 이 양반에 대한 한번 행적을 여러분들께 오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병도 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938년 6월 조선사 편수에 촉탁으로 있었습니다. 1939년 11월 조선 총독부 지원으로 전국 유림단체를 연합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전쟁 나가게끔 하는 그런 어떻습니까? 그런 조직이 어떻습니까? 평의원으로까지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45년 12월 경성제국대학 조선역사 담당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이제 어떻습니까? 전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부속 박물관장, 서울대 대학원장, 그 다음에 진단학회 이사장, 국사편찬회 위원, 그리고 1940년 여러분들 뭐죠 보면요. 문교부 장관,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까지 다 우리나라 역사학계 최고봉을 어떻습니까? 섭렵한 사람이 이병도 박사입니다. 여러분 저래 가지고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를 기르는데 그 제자가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자, 이병도의 스승은 이만희시로 쏟아석질하는 거 다 아는 내용이죠. 자, 이 양반들이 만든 이병도 역사책하고 문정장 씨가 쓴 역사책하고 비교를 감히 어디 비교를 합니까?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경성제국대학 한번 교수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누구냐면 대부분이 뭐죠? 도쿄 제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경성제국대의 교수가 됐는데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이만희 시류입니다. 금수령입니다. 도쿄 제대에서 동양사를 제공해가지고 쭉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조선사 편찬위원회, 조선사 편수회까지 어떻습니까? 편수위원으로 이만희 시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야기하느냐 밑에 보시면 어떻게 자, 조선에 대해 큰 애착심을 가지면서 자기의 아들 중 하나는 김춘추의 이름을 따서 짓기도 했고 장례식 동안 어떻습니까? 조선의 전통 장례 방식으로 치를 정도로 이 양반이 한국 고대사에 매료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만희시류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당군을 부정하는 역사를 정립시켰고 어떻습니까? 그죠? 그리고 임나일본부라든지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보면 이만희시류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했죠 보면요. 자,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 양반이 개성제국대학의 교수전이었고요. 자, 예과에 나오는데 예과에 나오는데 1회 졸업생 명단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김창균 씨입니다. 이 양반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총독부 항무관 펜수관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대덕 군수까지 하고 청양군수 대전 사범대학 교감 충남대학 교수까지 한 분이 바로 김창균이고요. 그리고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는 바로 고대의 역사학계 맥. 자, 고대는 누굽니까? 신석으로부터 맥이 뻗어나가잖아요. 서울대는 어디에 보면요. 경성제국대학 이병도부터 나가는 거 보면요. 맥락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죠. 보면요. 경쟁하고 있고. 신석구는 조선사 편수의 수사관으로 얻었습니까? 1929년부터 45년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고려대 문과대학, 성균관대학교 물리과대학,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대학원장, 국사편찬위원회 관장,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병도 씨하고 어떻습니까? 역사학계의 두 어깨로서 자리 잡았던 인물이 바로 신석구 씨입니다. 이 양반은 어떻습니까? 경성제국대학 예과 1회 졸업생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대일항쟁기 때 누가 우리나라 역사책을 제일 많이 걷어갔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보면요. 바로 일대 총독인 데라우치입니다. 그래서 일명 이 양반의 데라우치 어떻습니까? 데라우치가 우리나라 한국사의 중요한 보물급들 책을 다 틀어나가는데요. 그 중에 어디 나느냐 여러분들 평창에 있는 오대산 사고도 틀어갑니다. 오대산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몇 군데 책을 옛날에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보관하는 장소가 있었죠. 그 중에 평창에 오대산 사고를 누가 틀어가느냐? 바로 데라우치가 틀어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책을 관리하는 시스템 뭐냐면 그 이름이 뭐냐면 백산흑수문고입니다. 그대로 어떻습니까? 우리말 그대로 가져가지고 백산흑수문고를 해가지고 저 책을 지금 자기가 빼돌린 책, 우리나라 빼돌린 책을 자기 어떻습니까? 저렇게 소장하고 있다가 문고까지 만들어 소장하고 있다가 동경 대지진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서가 소실이 되죠. 보면 지진 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다시 환수대가 들어오는데 무슨 책이 탔는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냥 행식적인 거면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환수 조치해가지고 몇 개 대학이라든지 갖다 놨죠. 보면요. 자, 여러분들 조선사가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보신다면 여러분들 이 자료를 꼭 보셔야 됩니다. 조선사 편수의 사업 개요라는 거, 이게 이제 이북이라든지 책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책을 여러분들 한번 꼭 보셔야만 어떻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조선사를 탈탈 털어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조선사를 만드는지 그걸 알려면 조선사 편수의 사업 개요, 조선 총독부 자료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번역본도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일제가 우리나라 역사 20만 권을 틀어갔느냐, 소각했느냐, 그게 가짜냐? 그게 자 정언자는 따로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1920년 어떻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료를 남긴 사람이 누구냐면 네다니엘 페퍼 기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어떻습니까? 3.1 혁명 만세운동도 직접 보고 나서 그 뒤에 1920년에 이 자료를 한국 독립운동의 진상이라 해가지고 번역본인데 어떻게 보면 저 책이 어떻습니까? 책처럼 내용이 많습니다. 신문기사 내용 같으면서도 많은 어떻습니까? 분량의 아마 소책자 정도 되는 저런 책을 어떻습니까? 기록을 남기고 이 양반이 역사를 정언했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뭐냐? 한국 독립운동사의 진상에 보시면 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바로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요. 그게 뭐냐? 자,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은금이었다. 합병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앞서에 불태워버렸다. 그 중에 일부가 여러분들 오늘 보신 조선 총독부 간보 1910년 간보에 나오는 그 책입니다. 앞부분의 역사책. 한국의 문화를 한 획이라도 한자 한 획이라도 한자 한 글자 한 획이라도 기록한 문자는 철저히 수색하에 폐기시켜버렸다. 얼마만큼 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자는 가지고만 있어도 그 소유자는 감옥에 수감됨을 면치 못했고 한국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 대단히 수위가 높게 어떻습니까? 한국사를 완전히 조선 총독부에서 탈탈 털었다는 내용을 기록을 어떻습니까? 제 양반이 1920년 기록물에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기자로서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어떻습니까? 역사로 전한 인물이 네다니엘 페퍼입니다. 여러분들. 자, 저 양반이 뭐니까 어때요? 20만 건을 뺏어갔다 20만 건 소각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왜? 완전히 다 걷어들여가지고 압수 소각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20만 건인지 100만 건인지 1000만 건인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보면 너무 많이 어떻습니까? 태우고 그러면서 결국 뭐냐? 완전히 어떻습니까? 폐기시켜버릴까지 정도까지 한국의 문화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까지도 어떻습니까? 관련된 책을 폐기 정도까지 가고 그러면서
일본의 입맛에 맞는 역사, 일본의 입맛에 맞는 한국의 문화책을 어떻습니까? 조선 총독부가 써가지고 이제 읽게 만들죠 보면요. 그 전까지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파괴했는지 네데니얼 페프가 저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최초로 이제 공개를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재헌 국회사에 저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언급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최초로 여러분들 매립역사문화TV에서 원문을 공개를 해드립니다. 자, 1954년 재헌 국회사에 저 책을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저 책에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데라우치 총독은 취임하자 곧 언론기관을 봉쇄하고 국세에 관한 서적과 기타 국보적 서적 20여만 권을 소각하고 일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의 폐쇄를 단행하였던 것이다 해가지고 20여만 권, 국사와 관련된 서적 그리고 국보적 서적을 약 20만 권을 소각했다는 것이 우리나라 전 국회사 초간본에 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제가 어떻습니까? 데라우치가 20만 권을 소각했다는 것은 문정장 씨의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 누가요? 전 국회사에서 우리나라 전 법을 만드는 사람들, 그 양반들이 쓴 책 초간본에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저렇게 명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느냐? 그들은 우선 한국 민족사를 말살하는 방법으로 권위 있는 사가를 매수하여 소위 동조동건 내선일제 사관을 수립하여 완전히 그들의 종국적인 합방을 획책하였다 해가지고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한국 민족사를 말살하는 방법으로서 사가들, 역사가들 어떻습니까? 끌어들이 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요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 쓴 것을 1954년 기록을 여러분들 오늘 최초로 공개를 해드립니다. 20만 권 소각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한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3.1절 선언문 42년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은 당군부터가 아니라 황국부터 출발해가지고 당군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국가의 주권은 한민족에 의해서 기성되었고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라고 3.1절 선언문에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주장했던 우리나라 국민을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문정장 씨를 공격하면서 우리 한빠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한 우리 뭐 어떻습니까? 뭐 그 역사학자도 아닌 사람, 소설가 이모 씨. 자, 그런 양반들이 주장한 걸로 본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환빠단체입니다. 그리고 유사사학 단체예요. 왜?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르치는 거 완전 다른 역사잖아요. 황국부터 출발해가지고 당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한민국까지 한사공 그런 거 없었고, 이만조선 없었고, 국가 주권은 한민족에 의해서 기성되었고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선언했는데, 저 역사관을 부정하는 놈들은 전부 다 매국노 거겠죠. 매국노만이 임시정부의 3.1절 선언문을 쉽게 말하면 부정할 수 있습니다. 매국노만이. 자, 이 열점 여러분들 오늘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고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역사의 맥락을 그대로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해 볼까요? 조선 총독부는 한국 사서 다 틀어갔고 그리고 소각했고 폐기시켰다. 물론 한국 사서뿐만 아니라 문화, 민족사까지 정신문화까지 폐기시켜서 20만 권을 소각했다는 기록은 여러분들 오늘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다니엘 페퍼 기자로 본다면 20만 권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내용을 감당을 못할 정도로 어떻습니까? 내용이 수많은 책이 거의 쉽게 말하면 폐기되었다는 그 내용까지도 여러분들 오늘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더 이상 오늘 유튜브 보시는 분들 더 이상 누가 조선 총독부를 두둔할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매립역사문화TV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항상 저에게 의견도 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십니다. 많이 도와주신 분께 감사드리면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내용, 그리고 댓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달 때 서로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라는 것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단지 진실을 찾아갈 뿐이기 때문에 내 의견하고 틀리다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나쁜 겁니다. 그리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 선에서 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대신 너무너무 어떻습니까? 논리가
자료에 의해서 부족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것은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봐야 된다라고 서로 조언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제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함부로 건방진말이라든지 이런 거 절대로 저는 그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항상 서로 연구해가는 과정 속에서 역사 바로잡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항상 댓글 달아주신 분들, 아이디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20만 건의 진짜 그 내용, 일제가 우리나라 역사 문화서 20만 건을 소개했느냐 말았느냐, 소각했느냐, 그 내용을 진실을 오늘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